코리아타운. 이곳은 머나먼 미국 땅에 정착한 우리 한인들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리마다 익숙한 한국어 간판이 즐비하고 아침이면 빵집에서 풍겨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빵 냄새, 점심시간이면 식당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참으로 정겨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부터 이 익숙했던 풍경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불시 단속이 강화되면서 거리에는 그전에는 없던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줄이고 가게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습니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장터마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활기 넘치던 공동체에 불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민 단속 강화가 한인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5년째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온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에게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오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손님을 맞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이 시작된 이후로 익숙했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중 몇몇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문이 돌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예 바깥 출입을 삼가게 된 것이었죠. 김 씨의 세탁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이제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옆가게 사장님과 점심도 같이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제는 다들 말없이 서둘러 가게 문을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따뜻했던 이웃 간의 정마저 옅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코리아타운 인근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는 박철수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오토바이 하나의 의지의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단속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주문 전화를 받으며 바쁘게 거리를 누볐지만 이제는 배달 주문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단속을 우려해 외식은 물론 배달 음식 주문마저 꺼리게 되면서 박 씨의 수입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단속이 시작된 뒤로는 길에서 경찰차나 이민국의 검은색 SUV 차량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하루는 생계에 대한 걱정과 언제 닥칠지 모를 단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유학생 최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자주 가던 마트와 식당은 텅 비어 있고 주변에 알던 지인 중 일부는 아예 단속이 덜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최 씨 자신도 혹시 모를 오해를 살까 두려워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신분은 합법적이지만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위축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단속의 여파는 단순히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삶까지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당, 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 코리아타운을 지탱해온 소상공인들은 모두 극심한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줄고 일부 가게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민 단속은 법적으로는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현실적인 파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차량이 동네를 순찰하는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단순히 길을 걷다가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대비책을 권고합니다. 첫째, 자신의 체류 신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나 중요한 서류 사본 등 비상 연락망과 서류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비상시 어떻게 연락하고 대처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단속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헌법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I wish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라고 말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연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상황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정보를 나누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합니다. 한인회, 종교단체, 법률지원단체들이 힘을 합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거리는 여전히 한국어 간판으로 채워져 있고 음식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긴장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이라는 법 집행의 여파가 한 공동체의 삶과 경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공동체가 외부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코리아타운 거리에 다시 예전과 같은 따뜻한 활기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멀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